안녕하세요. 정은희 강사입니다. 커마 리그 필기 요약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계산식 그리고 정렬과 필터링에 대해 요약 정리하고 관련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출발해 보자고요. 자, 스프레드시트 공부하실 분들 모두 모이세요. 자, 어떤 부분에 대해 공부한다? 바로 계산식, 셀 참조식, 오류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함수들. 이 부분은요, 우리 시험에 세 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겨우 3개 이러시는데 실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세 문항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렬과 필터링, 이 텍스트는 뭐 필요 없어요. 정렬과 필터링 부분, 특히 필터링 이 부분은 한 2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래서 도합 평균적으로 5문항 정도가 바로 요 두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뭐부터요? 계산식 바로 알아보죠. 우리가 엑셀에서 계산을 한다는 건 반드시 엑셀한테 말해야 돼요. 나 수식을 입력할게, 이런 뜻으로 반드시 는 등호 표시로 계산식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이 수식에 사용될 때는 뭐를 이용한다?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수식은 같은 워크시트의 다른 셀 또는 다른 시트에 있는 셀 번지 또는 다른 통합 문서의 시트에 있는 셀 번지도 참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수식이 입력된 셀에는 수식의 결과값이 표시가 되고 수식은 어디에 표시된다? 수식 입력줄에 표시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엑셀이 처음이신 분들은 연산자 종류 눈여겨보셔야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시죠? 거기에다가 요거 삿갓은 지수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 3 삿갓 2 이렇게 쓰면 3의 2승, 즉 3 곱하기 3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나와 있고요. 앰퍼샌드는요, 우리 필기보다는 실기에서 정말 보석 같은 앤데요. 문자열과 수식을 연결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할 때 바로 앰퍼샌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크다, 작다, 같다,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지 않다. 이게 같지 않다라는 기호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먼저 셀 참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계산할 때 특정 셀 주소를 참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해당 계산식에서 특정 셀 주소의 값을 우리가 읽어와서 표시를 해야 할 때 이거를 참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참조에 대한 게 상대 참조, 절대 참조가 있는데 이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머리 아프죠? 자, 보시면은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제가 하나의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화면 크게 간단하게요. 자, B의 3번지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급여가 있어요. 이름은 값 이렇게 쓰고 아시죠 여러분? 자동 채우기 하면 쭉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급여는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이 사람이 200만원 받아요. 이 사람은 한 330만원을 받아요. 이 사람은 한 420만원 받고 그 다음에 한 190만원 받고 300만원을 받는다. 썼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급여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상여금이 있다고 칩시다. 상여금. 자, 상여금을 입력하는데 여기 상여금이 50만원, 100만원, 65만원, 70만원, 120만원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 금액, 그죠? 총 급여액을 이제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총 급여는 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갑의 총 급여는 급여 원래 받는 급여 200만원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상여금 요거 50만원 맞죠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할 때 필요한 셀, 여기를 우리가 참조 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D 4번지 참조셀 맞죠? 엔터 꽝. 250만원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밑에 데이터 계산해야 되죠? 이거 채우기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 쭉 끌어볼게요. 끌면은 모든 직원들의 급여액이 나오는데 클릭해 보면은 수식 입력줄에 수식이 나오죠. 이 답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C5번지하고 D5번지를 더했어. 맞죠? 의뢰 급여와 상여금은 CO, DO. 그죠? 병은요. C6번지하고 D6번지를 더했지.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핸들링을 할 때 알아서 참조되는 셀 번지가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는 C4, D4, 그 다음은 CO, DO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셀 번지가 가변적으로 바뀌는 거 이게 상대 참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율 이렇게 제가 썼어요. 세율 3.5%. 자, 중요한 건 이 총급여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금이 있더라 이겁니다. 총급여의 세율 3.5%가 얼마인지 여기다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는 갑의 총급여액에다가 세율 3.5%를 곱하면 세금이 나오겠네요. 곱하기 세율은 뭐예요? 2의 1번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율은 을도 430만원에 3.5%가 세금이죠. 병도 485만원에 3.5%가 세금이죠. 그러면 이 2의 1번지인 세율은 제가 이 상태에서 자, 답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금액은 제가 아래로 끌어도 을은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가 곱해줘야 되죠. 자, 보십시오. 제가 아래로 끌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요. 이건 잘못된 셀 번지를 참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6번지하고 이 1하고 곱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 6하고 이 3을 곱한 게 되죠. 왜? 얘는 상대 번지로 써놓으면 아래로 끌면 이 번지도 같이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세율 3.5%는 우리들 모두가 똑같이 참조하는 애기 때문에 절대로 아래로 끌어도 너는 따라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는 자, 다시 한번 2의 4번지 그리고 곱하기 2의 1번지를 하되 2의 1번지야 just moment please. 왜요? 2의 1번지 넌 움직이면 안 돼. 넌 우리 모두가 너를 참조해. 움직이지 마. 그럼 움직이지 말라는 거 엑셀에게 알려줘야 되죠. 바로 F4키. F4키를 누르면요. 이렇게 달러가 붙게 됩니다. 그죠? 자, 열 앞에 달러, 행 앞에 달러가 붙죠. 이것을 우리는 절대 참조라고 불러요.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해놓으면 2의 1번지는 우리가 아무리 아래로 끌어도 2의 1번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기 보세요. 똑같네? 예, 이렇게 어떠한 계산상에서 절대로 그 자리, 그 셀 번지가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 우리는 달러를 붙인다. 절대 참조. 이렇게 행과 열에 다 달러가 붙으면 절대 참조라고 불러요. 이해됩니까? 언제 써야 되는지? 이거 알아두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거 이제 상대 참조가 있는데 혼합 참조가 있는데 혼합 참조는 달러가 행과 열 이렇게 앞에 절대 참조는 열 앞에도 달러, 행 앞에도 달러가 있었죠. 혼합 참조는 둘 중에 한 군데만 달러가 붙는 겁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이 문제는 예문도 안 바뀌어요. 컴알 1급, 2급 공통으로 시험에 나와요. 이거 문제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뭔 내용이냐면은 이와 같아요. 자, 여러분이 기본급이 이렇게 각각의 기본급이 나와 있군요. 네, 그리고 각각의 열에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구할 거냐면은 기본급과 수당을 더해서 총 급여액을 한꺼번에 모두 동시에 구할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이 칸은 어때요? 200만 원과 10만 원을 더하면은 나오겠네요, 돈이. 그죠? 예, 210만 원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하나 눌러서요. 자, 여기에다가 200만원, 2000, 2만, 20만원, 200만원 엔터 꽝 하고 쉼표 찍을게요. 자, 됐습니다. 200만원. 그 다음 여기 250만원 쓸게요. 네, 이렇게요. 쉼표 찍고. 그리고 여러분 요거 두 개 끌면은 아시죠? 갭만큼 늘어난다.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뭐 한 70만원 쓸까봐요. 7만 70만원. 그 다음에 여기 80만원 쓸게요. 8만 80만원. 그리고 요거 두 개 범위 잡고 옆으로 끌면은 90만원 100만원 나오겠죠. 쉼표 찍을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급여고 이게 수당일 경우 얘네가 합쳐지면 여기는 270만원, 여기는 280만원, 여기 290만원, 여기 300만원. 그쵸? 이 표를 한 번에 완성을 시키고 싶다 이겁니다. 동시에. 그러려면 수식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200만원하고 더하기 수당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답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옆으로 끌면은 벌써 답이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540만원 벌써 이 포스가 장난 아니죠. 그럼 이거를 식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제가 옆으로 끌었을 때 B의 3번지는 어때요? 여기는 200만원 더하기 70만원, 여기는 200만원 더하기 80만원, 200만원 더하기 90만원, 여기는 200만원 더하기 100만원. 그죠? 따라서 200만원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죠. 옆으로 끌어도 200만원 B의 3번지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B의 3번지를 클릭하는데 중요한 건 옆으로 끌 때는 B의 3번지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아래로 끌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움직여야죠. 250만원인데 그 다음은. 그죠? 그래서 야 옆으로 끌 때 너 따라오지 마. 그럴 때는 아래로는 움직여도 돼. 그럼 아래는 B의 4번지, B의 5번지, B의 6번지. 그죠? 따라서 이 3번지, 4번지 요 행은 움직이지 말고 열만 움직이지 말아야 돼. 그럼 열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는 열 앞에다가 달러만 붙이면 얘는 얼음이에요.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참조는 행과 열에 모두 달러가 붙었죠. 근데 혼합은 둘 중에 하나만 붙는 거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70만원 클릭합시다. 70만원은 어때요 여러분? 70만원은 옆으로 끌면은 80만원, 90만원, 100만원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 D열, E열, F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아래로 끌면은 여기는 200만원 더하기 70만원, 여기는요 250만원 플러스 70만원. 그죠? 따라서 70만원은 이행이에요. 이행. 그래서 아래로 끌 때는 행이 고정돼야 돼. 그래서 이 앞에다 달러를 붙여요. 옆으로는 D의 2번지, E의 2번지, F 2번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행이나 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고정시켜 놓는 거 이거를 혼합참조라고 부릅니다. 엔터 꽝.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끌 때 맨 왼쪽에는 뭐를 고정한다? 열을 고정하고 위에 있는 행은 행을 고정하고. 됐어요? 예, 옆으로 끌어봅니다. 답이 제대로 나온다고요. 300만원 나오죠. 아래로 따닥 다 나왔어요. 이 우물정자는 열의 너비가 좁아서 뜨는 거죠. 늘려보겠습니다. 어때요? 오, 답 나오네. 요거 잊지 마세요. 됐어요?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거는 뭐를 고정해라? 열을 고정해라. 그 다음에 아래로 끌 때는 뭐를 고정해라? 행을 고정해라. 됐습니까? 예, 요것만 별표. 기출문제 봐야죠. 오류 메시지 하나 더 있군요. 오류 메시지 어쩌다 시험에 하나씩 나오는데요. 에러 메시지입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value라는 거 에러 있었죠. 이거는 뭐예요? 수식을 작성할 때 잘못된 인수라든가 피연산자를 사용하거나 수식 자동 고침 기능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 이럴 때 value가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숫자하고 숫자를 더해야 되는데 숫자하고 문자를 더해요. 이럴 때 value 메시지가 뜬다는 겁니다. RF는요. 유효하지 않은 셀을 참조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됐죠? div0는요. 0 나누기 에러예요. 0을 어떤 값을 0으로 나누는 거 안 되죠? 예. 그럴 때 div0 에러가 뜹니다. 그 다음에 name은요.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 사용했을 때 주로 함수 이름을 잘못 쓸 경우 name 떠요. 그 다음에 샵na는 찾기 참조 함수에서 찾는 값을 발견 못했을 때 못 찾겠다 이럴 때 샵na. 그 다음에 샵nul은 교차하지 않는 두 영역의 교점을 지정했을 때 숫자 범위를 벗어날 때는 num. 됐죠?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자, 알파풀 기출문제 봅시다. 1번 이 문제. 정말 이 문제는 1급, 2급 공통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또 본다 하면은 혼합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식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옆으로 끌 때 얘는 열을 고정해야 돼. 달러 B가 나와야 돼. 맞죠? 그 다음에 500만원 이 아랫동네 계속 내려가야 되지. 그러면 사행을 고정을 해야겠다. 달러 4. 그죠? 그럼 이런 거 몇 번 있습니까? 달러 B. 여기 여러분 보이죠? 그러면 달러 B5 이렇게 써있고 C 달러 4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곧바로 답 찾아야 돼요. 시간 끌면 안 됩니다. 2번 다음 중 수식에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사용할 때 오류 메시지 뭐라고요? value 4번. 그 다음에 수학 삼각함수로 들어갑니다. 단랑 두 문제인가요? 나오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수학 삼각함수. 자, 함수에 입성을 했습니다. 함수 정말 외우기 싫어. 머리 아파. 몇 개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실기 때 이제 올인하시고. 우리 시험에는 사실 이렇게 간단한 함수도 나오고 좀 복잡한 함수도 시험에 나와요. 자, 썸은 뭐예요? 더하는 거? 맞아요. 인수 1, 인수 2 나오면 이 인수 1, 인수 2 이런 애들을 모두 더해서 합계를 구해서 보여줘봐. 이거예요. 썸이프는요. 썸은 썸이에요. 더한다 이거죠. 그런데 if니까 조건 봐가면서 더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즉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예요. 조건 범위, 조건, 그 다음 합계 범위. 즉 조건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조건이 해당되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쉼표 찍고 조건을 써줘요. 그 다음 마지막 그 조건에 일치하는 합계의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썸이프예요. 그 다음에 썸이프 S는 조건들이죠.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이겁니다. 그래서 썸이프 S 얘는 공식이 좀 달라요. 합계 범위,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써줘요. 뭔 말이야. 나 짜증나 벌써. 그래요. 자, 썸이프 S는 우리 시험 잘 나오니까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요. 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썸이라는 건요. 합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죠. 이거 지우고 나 1, 2, 3, 4분기 합계를 구할 거야. 그럼 여기다 커서 갖다 놓고 는 sum 이렇게 쓴다고요. SUM 가로 열고 범위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이걸 더해 이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쓰면요. 2의 3, H3 이렇게 쓰면요. 2의 3번지와 H3번지 요 두 개 셀만 더해 이런 뜻입니다. 이해돼요? 쉼표하고 콜론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한다? 2, 3에서 H3까지 모조리 더해 결과 2, 7, 3, 5 보이죠? 그리고 아래로 따닥 오 답 나왔어요. 이해돼요? 이게 썸이에요. 그럼 썸이프는 뭐냐면은 여기 조건을 좀 보실까요? 자 영업 1팀 여직원의 4, 4분기 합계를 구해달래요. 그럼 일단은 보시면은 제일 쉬운 거 조건 하나만 먼저 해볼게요. 영업 1팀 직원의 4, 4분기 합계만 구해보죠. 영업 1팀 직원의 4, 4분기 합계. 그러면 4, 4분기 합계는 그냥 이거 다 더하면 썸인데 영업 1팀만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는
sum if 이렇게 조건을 써야 돼요. 그럼 range가 나오죠. 이 range는 조건에 대한 범위예요. 그러면 영업 1팀이라 그랬죠. 그럼 영업 1팀이 어디입니까? C3에서 C의 14번지 이 범위 안에서 영업 1팀을 찾아야 되죠. 다른 데는 영업 1팀이란 글자가 없어요. 됐죠? 이거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쉼표 찍고 따옴표 열고 영업 1팀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영업 1팀이란 글자를 요 범위에서 찾아봐라. 돼요? 예. 또는 영업 1팀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영업 1팀 요거 C3번지 있죠? 요걸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 C3에서 C14에서 영업 1팀 C3번지하고 똑같은 내용을 찾아라 이거예요. 찾아서요. 쉼표 찍고 그 찾아서 일치하는 곳에 그 행의 4사분기 합계 범위. 그럼 얘가 영업 1팀에 해당하는 그 행의 4사분기 값들만 도해준다 이겁니다. 엔터 꽝 28421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게 sum if예요. 그러면 얘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영업 1팀이면서 여직원의 4사분기 합계죠. 예. 그러면 영업 1팀의 여직원은 조건이 뭡니까? 2개란 얘기예요. 이럴 때는 sum if s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럼 sum range 얘는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합계를 구할 범위 4사분기 합계 범위 짠 이거에 먼저 잡아요. 됐나요?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있는 첫 번째 조건의 범위 영업 1팀이죠. 따라서 어디? C3에서 C의 14 쉼표 찍고 여기서 영업 1팀이죠. 영업 1팀 써도 되고 이렇게 영업 1팀 이렇게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이 범위에서 영업 1팀을 찾아. 됐죠? 그 다음 쉼표 찍고 두 번째 조건이 뭐다? 크리테리어 레인지 두 번째 조건은 성별이 여죠. 따라서 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이 범위에서 뭐를 찾아라? 쉼표 찍고 여. 그죠? 여. 이렇게 따옴표 열고 여 써도 되고 여 셀 이렇게 클릭해도 똑같아요. 됐죠? 가로 닫고 엔터 꽝 쳐주면은 영업 1팀 여직원의 4사분기 합계 7836이 나온다 이겁니다. 돼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um if s 이 sum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요.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이렇게 있습니다. 라운드는 얘네들 여러분 공식은 다 똑같아요. 공식은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라운드는 해당값 정해진 자릿수로 반올림하세요. 라운드업은요. 정해진 자릿수로 무조건 올려서 올림 처리하세요. 라운드 다운은요. 무조건 버리세요. 됐어요?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뭘 버리고 뭘 해? 네, 보여드리죠. 여러분 이거 자릿수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모두 공식은 똑같고 이 자릿수는요. 만약에 둘째 자리 여길 2로 쓰면은 반올림하여 라운드니까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만 구하세요. 여기까지만 구하란 얘기예요. 요렇게. 이해돼요? 2를 쓰면? 그러면은 만약에 5 이상이면 여기 7이 5 이상이잖아요. 그럼 얘가 반올림해서 여기는 5, 7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요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라운드 값 콤마 자릿수가 0이에요. 0. 0은 어디예요? 여기 정수 표시하는 건가 봐. 예, 맞아요. 그러면 반올림에서 정수로 표시하세요. 그러면 0을 쓰면은 이거 5 이상이죠. 그럼 반올림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1, 2, 3, 5가 됩니다. 답이. 정말요? 예. 1, 2, 3, 5가 돼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입니다. 뭐냐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썼어요. 자릿수를.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를 반올림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에서 쉼표 찍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은
이 자리를 반올림하여 여기까지 보여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반올림하면 어때요? 4는 5 이상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0. 답은 1, 2, 3, 0이 돼요. 정말요? 예. 자, 이거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빈 공간에 그냥 쓸게요. 자, 는 라운드 ROUND 가로 열고 1, 2, 3, 4 점 5, 6, 7 이 원본이에요. 이 값에 쉼표 찍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1, 2, 3, 0이 뜬다고요. 확인돼요? 정말 그러네. 그럼 마이너스 2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요? 요 자리 반올림해서 요 자리까지 보여주고 나머지 0으로 처리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1200이 답이 돼요. 얘네 버려져요. 오케이? 요거 알아두면 돼요. 그럼 만약에 라운드업 1, 2, 3, 4.567 콤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라운드업이요? 이건 무조건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답이 어떻게 돼요? 1, 2, 4, 0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 쓰면요. 이거 올려서 이 자리로 올리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4 되고 여긴 무조건 0 돼요? 이 뜻이에요. 오케이? 헷갈려요 벌써?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나와요. 바로 요 문제죠. 요 문제가 이게 최신형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 보면은 수식의 실행 결과가 옳지 않은 거잖아요. 4561.604 자 여기 위에다가 써보죠. 4561.604란 말이에요. 604 자,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콤마 1이에요. 그럼 1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자리까지만 보여달라는 거구나. 그럼 어때요? 얘는 반올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4561.6 이게 답이에요. 맞네요. 2번은요. 4561.604 콤마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면 어때요? 바로 여기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1이니까 이거는 반올리면 안 되죠. 그러면 버려요. 그리고 이 자리에 뭐 써요? 0. 그럼 답은 4560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라운드 업이에요. 업은 다 올려라 이 뜻입니다. 4561.604에 콤마 1입니다. 1이니까 여기에요. 그러면 6인데 무조건 다 올려서 보여주란 얘기죠. 그럼 6이 아니라 뭐가 돼요? 무조건 다 올리는 거니까 7. 그래서 4560.7 6 하나네요. 6 하나 4561.7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업 4561.604 그죠? 그 다음에 콤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이면은 뭔 얘기예요? 무조건 올리고 이 자리 0이잖아요. 그러면 4570 이렇게 써 있어야죠. 62가 아니라 4570 이렇게 돼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요새 문제는 요거보다 좀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게 답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함수 들어갈게요. 통계함수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에버리지하고 여기 카운트 있죠. 얘네들이 시험에 또 그렇게 잘 나와요. 카운트는 종류가 많네요. 많습니다. 에버리지는 썸하고 공식이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평균을 구해라 이런 뜻이고 맥스하고 민도 썸하고 똑같습니다. 범위 지정해서 우리 중에 제일 큰 값이 뭘까? 맥스. 우리 중에 제일 조그만 값이 얼마일까? 민. 돼요?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이 합계 데이터 보이죠? 여기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 합계 여기서 여러분 우리 중에 제일 큰 값이 얼마일까? 는 뭐라고 써요? 맥스 가로 열고 범위 i3에서 고고싱 i14 가로 닫고 엔터 꽝. 아이고 우리 중에 제일 큰 건 2735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중에 제일 작은 건요 민 가로 열고 뭐예요? 범위 슝슝슝 가로 닫고 엔터 꽝. 어유 18015 됩니까? 제일 작은 값이에요.
그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될까? 는 에버리지. 참고로 평균은 제가 여기서 이럴 필요 없죠. 평균은 여기서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문법 회화 장문의 평균을 구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는 average 가로 열고 범위 고고싱. 아 똑같네. 네 엔터 꽝. 평균이 가장 쉬워요. 핸들링 따닥. 참고로 div 제로 나왔네요.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평균을 구하려니까 평균은 내부적으로 나누기 작업을 해요. 그래서 0인데 이걸 나누려니까 이렇게 div 제로 에러가 뜨는 겁니다. 됐어요? 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 또 카운트가 나오는데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if s. 자, 카운트는 여러분 인수 중에 숫자가 들어있는 숫자, 날짜 이런 데이터 있죠. 이 셀의 개수를 구해줍니다. 카운트 A는요. 바로 빈칸이 아닌 모든 셀의 개수를 구해줘요. 카운트 블랭크는요. 오로지 블랭크가 뭐예요? 공백입니다. 따라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만 구해줘요. 그 다음에 카운트 if는 if가 뭐예요? 조건. 그렇습니다. 범위 안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 개수만 구해줘요. 카운트 if s는요. 조건들? 맞아요.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즉 범위에서 이 조건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 개수를 계산해 줍니다. 오, 제가 카운트도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카운트 함수는요. 여기 스페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요. 전체 이 학생의 인원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는 count A를 써야 됩니다. 그냥 count를 쓰면은 얘는 숫자하고 날짜 데이터의 개수를 세기 때문에 자, 이름 범위 지정하겠습니다. A3에서 A8 가로 닫고 엔터 치면 0이 나와요. 왜요?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따라서 문자 데이터는 count A 함수를 써야 돼요. 엔터 꽝 6명 나오죠?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백원석이라는 애 이름을 지워볼게요. 어때요? 5명 된다. 빈칸은 인식을 못합니다. 그럼 빈칸만 개수를 세는 건 뭐냐? count blank 함수 가로 열고 범위는 지정만 하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꽝 1명 빈칸은 하나. 그 다음 count if는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데이터에서 A학점에 해당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그 개수를 세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그러면 는 count if 이렇게 쓰고 range 바로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 바로 요 범위예요. 요 범위에서 쉼표 뭐를 구해라? A와 똑같은 게 몇 개인지 세워라. 뒤에 조건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답이 나와요. 확인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B학점도 요 범위에서 몇 명인지 구해야 되므로 이 앞에 참조하는 셀 범위는 움직이지 마. 절대 참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아래로 끌어보면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확인되죠? 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지와 스몰은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작은 값. rank.eq는 전체 지정된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값이 몇 번째로 그 값이 몇 번째로 큰가 몇 번째로 작은가 요 순위를 표시할 때 rank.eq 함수. 그 다음에 VAR은 분산, STDV는 표준 편차, 메디안은 중간값. 그 다음에 mode 함수 MODE는 가장 많이 발생한 값. 즉 데이터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구해주는 게 mode 함수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실까요? 는 count if s c3. 자, if s예요. s는 뭡니까? 조건들.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조건의 범위,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C3에서 C의 14, 이 범위에서 C3과 똑같은 애, C3하고 똑같은 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밑줄을 제가 그어 놓을게요. 바로 요 애들이 영업 1팀인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D3에서 D14 요 범위에서 이제 뭡니까? D3하고 똑같은 애. 그러면 D3하고 똑같은 애 하나, 그죠? 하나, 하나, 하나.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모두 만족해야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모두 만족하는 게 몇 개입니까? 요거 하나. 다른 건 없죠? 예. 답은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답은 1. 이 문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 함수가 나오는데요. if가 나와요. 여러분 if는요. 조건식 이 조건이 참이면 인수 2를 실행하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인수 2를 실행해. 이런 뜻입니다. 즉 여기 읽어보시면 여러분 D5번지 셀의 값이 85점 이상이니? 이렇게 물어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합격이란 글자를 화면에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 85가 안 되면 불합격을 화면에 보여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if 에러는요. 에러가 발생을 하면 인수 2를 실행하고 에러가 아니면 인수 1을 실행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not은 해당 인수에 대한 논리값의 반대값을 얘기합니다. 반대값. and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인수가 모두 다 조건을 만족하면 결과 참. or은 이 인수들 중에 어느 하나만 참이면 결과가 참이 되는 걸 말합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 텍스트 함수가 나오는데요. 텍스트 함수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left, right, mid, lower, upper, proper, trim 나오는데 left, right, mid 이런 애들은 여러분 가볍게 지금 우리 필기 되게 잘 나오니까 자 문자열 함수 기초에 left는 먼저 문자열의 왼쪽에서 몇 글자를 읽어오겠다 이겁니다. 는 left 자 원본 데이터 A3 콤마 왼쪽에서 두 개만 읽어올까요? 두 개? 2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왼쪽에서 두 개 요거 두 개만 읽어와라. 엔터 꽝. 어때요? 숫자라 해도 얘는 문자로 취급됩니다. 데이터를 읽어오면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월을 읽어옵시다. 월은요 이 주민번호에서 제가 여기 11월 요거 두 글자만 읽어오려고 해요. 그럼 이거는 맨 왼쪽도 아니고 맨 오른쪽도 아니죠. 이 중간에 끼어있는 애를 읽어올 때는 mid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mid. 자, mid 공식은요. 원본 데이터 A3 쉼표 찍고 몇 번째 앞에서부터 몇 번째 글자. 자, 11은 어때요? 앞에서부터 몇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죠. 세 번째부터 자, 그 다음에 numeric characters 나오죠. 즉 여기서부터 몇 글자를 읽어올 거니 요 자리부터예요. 자, 세 번째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옆에 둘, 요 두 글자만 읽어오면 되죠. 세 번째부터 두 글자 읽어갖고 와. 그럼 요거 두 개 이해되죠? 네. 가로 닫고 엔터 꽝 하면 11. 아,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1도 구해볼까요? 1은요 요거 18일 요거 두 자 가져오려면 그쵸, 미드 써야 돼요. 미드 가로 열고 뭐 원본 데이터 쉼표 찍고 몇 번째부터 요거 18일 읽으려면요 7, 7, 1, 1, 1 몇 번째? 다섯 번째부터 몇 글자? 다섯 번째부터 몇 글자? 두 글자. 가로 닫고 엔터 꽝. 이렇게. 그럼 라이트는 뭐예요? 여러분 요 뒤에 주민번호 요 7글자 읽어올까요? 요거 뒤에 right 가로 열고 원본 데이터 쉼표 찍고 오른쪽에서 몇 글자? 7자 가로 닫고 엔터 꽝. 어때요? 아, 읽어오네. 그럼 left, right, mid 이해돼요? 간단하죠?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 그 다음 lower와 upper는 lower 영문자에 해당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lower는 현재 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바꿔라. upper는 현재 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바꿔라. proper는요. 예, 영문자의 맨 시작 글자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됐어요? 그 다음에 trim은요. 양쪽의 공백을 제거하는 역할이고요. replace 나오죠. 이거는 뭘로 바꿔라 이 뜻입니다. 텍스트 1 시작 위치 개수 텍스트 2 즉 원본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 몇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lien 텍스트는 length예요. 즉 텍스트의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또 쉬우면서 잘 나와요. 바로 요 얘기입니다. 이 주민번호 A3의 문자열의 개수를 구해봅니다. 는 alien 가로 열고 A3 이렇게 하면 A3의 전체 길이 7, 7, 1, 1, 1, 8 빼기 2, 2, 4, 4, 5, 5, 1 14글자예요. 14 이렇게 숫자로 나온다는 겁니다. 돼요? 예. 그 다음에 value는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하는 거. 그 다음 find하고 search는요. 여러분 사실 문법이 똑같아요. 얘는요. 텍스트 1, 텍스트 2 시작 위치 나오죠. 텍스트 2 시작 위치에서 텍스트 1을 찾아서 그 글자가 몇 번째에 있는지 그 위치 정보를 숫자로 알려달라 이겁니다. find하고 search 똑같아요. 다만 이제 영문자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느냐 못하느냐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문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2017년도, 2021년도 모두 출제된 문제예요. 자 보시면 A2 셀에 대한상공대학교라는 글자가 A1 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수식 결과가 다른 하나. 여러분 이렇게 함수가 여러 개가 뒤섞여 있으면 막 또 그만둬야 될까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것도 알려드릴 겸 이 문제를 골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는 mid A1, search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두 개 함수가 나오면 항상 결과는 이 맨 앞에 나와 있는 함수가 결과예요. 결론이에요. 즉 뭐냐면은 mid 해석할 수 있죠. A1 뭔 얘기죠? 원본 데이터가 A1. A1 셀에서 그 다음 뭐예요? mid 함수는 시작 위치 그 다음에 추출 개수죠. 몇 번째부터 몇 개를 읽어라 이건데 자 여기 search 함수가 A1이 뭐예요? 바로 원본 데이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플러스 2까지. 그 다음에 5가 뭐예요? 추출 개수. 즉 뭔 말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A1번지에서 5글자를 아무튼 쪽 빼갖고 와라 이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몇 번째부터 쪽 빼갖고 와야 되는지 그 몇 번째가 바로 search 함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search 함수는 여러분 공식 요거잖아요. 텍스트 2 위치에서 텍스트 1 이게 몇 번째 위치하는지 그죠? 그래서 search 함수를 보니까 이제 요걸 보는 겁니다. 대라는 글자 A1에서 대가 나타나는 위치. 그러면 여러분 대가 두 개인데 어떡하죠? 이러시는데 D에 옵션이 없으면은 그냥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자는 어디예요? 맨 첫 번째 나왔죠? 그러니까 뭐예요? search 찾을 문자열 원본이기 때문에 원본 A1 거기서 대를 찾아라. 그럼 답은 뭐예요? 1이에요. 1. 첫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1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여기 2가 나오니까 요거 2 더하면 어때요? 3이죠. 즉 뭐예요? 시작 위치는 3이에요. 그럼 세 번째부터 5개니까 뭐예요? 상공대학교. 1번은 상공대학교가 나와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돼요? 네. 그럼 2번 문제 여러분 해석해 봅시다. 자 2번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그 라이트 함수니까 이거는 A1, 그 다음 추출 개수네요. 예. 그럼 A1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를 읽어라? 이만큼 읽어라. 근데 이만큼이 뭐예요? alien A1. 여러분 alien이 뭐예요? 문자열의 길이. A1의 문자열의 길이 몇 개입니까? 대한상공대학교 7개. 7 빼기 2. 그러니까 뭐예요? 5개. 즉 A1 오른쪽에서 5개 읽어. 뭐예요? 상공대학교. 1번, 2번 똑같죠? 자, 3번 봅시다. write A1, find 대, A1 플러스 5. 여러분, write예요. 그럼 write 뭐예요? 오른쪽에서 A1의 오른쪽에서 몇 개 읽어라? find 대, A1 플러스 5만큼. 그럼 여러분, find 함수하고 search하고 똑같죠? 뭔 얘기예요? A1 셀에서 대가 위치한 첫 번째, 위치한 위치 어디입니까? 대는요? 1이에요. 그럼 1에다 5 더하면 뭡니까? 6. 그럼 오른쪽에서 6글자 읽으래요. 그럼 한상공대학교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벌써 답이 3번이에요. 얘네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럼에도 4번을 또 보려고 하겠죠. 4번은 서치하고 파인드하고 제가 똑같다 그랬죠. 보세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아, 그럼 똑같네. 그죠? 그러니까 파인드하고 서치는 영문자가 나오면 다르지만 한글에선 똑같다고요. 그럼 다음 몇 번? 3번. 이 문제 알아두세요. 여러분 문제 시험 볼 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오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글자가 다 D예요. dsum, 데이터베이스 sum, 합계, 데이터베이스 평균, 데이터베이스 개수, 데이터베이스 최대값, 데이터베이스 최소값. 공식은요, 데이터베이스, 즉 전체 범위, 여기 A1부터 D에 22, 이 범위를 모조리 잡는 게 가장 큰 요 형식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필드에 열 번호를 써도 되고 필드에 셀 번지를 클릭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를 쓰면 뭐예요? 비디오 이름, 이 뜻입니다. 비디오 이름의 개수를 세라. 그 다음 마지막 조건은 F4에서 F5, 즉 종류가 액션인 비디오의 개수를 세워줘. 이런 뜻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공식이 다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번호,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열 번호 또는 해당 셀 번지. 그 다음에 조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찾기 참조 함수에 VLOOKUP, HLOOKUP 나오는데 VLOOKUP은 찾을 값, 원본 범위, 그 다음에 추출열, 그 다음 옵션이에요. 즉 여기 보시면 기본급을 구해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맨 먼저 차장, 이 차장이라는 게 이게 직급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니까 이 표에 직급에 따라 기본급이 나와요. 그러면 는 VLOOKUP 쓰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거 D의 3번지 차장을 어디 가서 바로 요 기본급 테이블, 이때 중요한 거는요, 요 데이터 범위를 지정할 때 위에 요 헤드라인은 필요 없어요. 부장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으면 됩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서 모든 기본급이 결정되죠. 절대 참조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차장을 찾으면 그것의 기본급을 읽어오면 되죠. 그러면 여기 직급이 1열이고 여기가 1열이에요. 우리가 원본에서 1열, 여기가 2열, 여기가 3열. 됐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기본급을 가져와야 되죠. 2열. 그 다음에 차장하고 똑같은 글자를 읽어와야 되죠. 0 또는 false, false 이렇게 쓰면 돼요. 오케이? 네,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VLOOKUP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 대해 막 후다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뭐 날짜 함수를 얘기를 안 하나요? 뭐 하나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너무 머리 아파요. 그리고 인덱스하고 매치, 인덱스 매치. 여러분 여기 추주, 인덱스, 매치, 뭐 컬럼, 로우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추주는 뭐냐면 초이스, 추주, 선택한다 이 뜻이에요. 즉 값이 1이면 첫 번째 인수를 실행하고 값이 2면은 두 번째 인수를 실행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난 머리 아파 이러시는데 아플 필요도 없어요. 제가는 choose 가로 열고 3을 썼어요. 쉼표 찍고 이렇게 썼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쓰면은 3이면 이게 첫 번째 인수, 이게 두 번째 인수, 이게 세 번째 인수예요. 그러니까 수라는 글자를 표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돼요? 요거예요. 이렇게 당연한 거를 왜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추주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인수에 따라 아무튼 수행해야 할 값들을 이렇게 일렬로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이 추주함수가 다른 함수하고 이제 섞여서 출제가 됩니다. 됐죠? 알아두면 됩니다. 이게 추주함수예요. 그 다음에 또 인덱스, 매치 함수 나오는데 인덱스는요, 전체 원본 데이터 중에 해당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 데이터 내용을 표시를 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요, 그냥 여기서 볼게요.
데이터 하나 보죠. 이 데이터를 갖고 제가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 여기 A의 2번지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A의 2번지에서 A의 15번지까지. 그러면 는 인덱스 곧바로 써요. 예, 는 인덱스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인덱스하고 A2에서 A의 15번지까지. 이 범위에서 5층에 살고 있는 애 이름이 뭐지? 예. 그러면 A2에서 A의 15에서 5층은 어디예요? 1행, 2행, 3행, 4행, 5행. 강지윤. 얘가 출력이 돼요. 정말요? 예. 이렇게. 즉 인덱스는 해당 행에 해당 범위에서 몇 행에 위치하는 데이터 내용이 뭔지. 그다음 그럼 이렇게 쓰면요. 는 인덱스 A2에서부터 B의 15번지까지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쉼표 찍고 2행 2열에 살고 있는 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범위에서 2층 두 번째 열에 사는 애. 영업 2부예요. 이해돼요? 이게 바로 인덱스예요.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치 함수. 이거 점점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어렵게 들어가는데요. 매치 함수는 찾을 값, 데이터 범위, 옵션이에요. 얘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다.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애입니다. 정말요? 예. 제가 요것도 또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는 매치 가로 열고 내가 찾고자 하는 애 이름이 황서후라는 애를 찾을 거예요. 어디서 찾을 거냐면 범위 A2에서 A의 15예요. 됐죠? 그리고 정확히 똑같은 이름을 찾을 겁니다. 정확히 일치 0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A2에서 A15번지 영역에서 황서우라는 이름은 6번째 위치에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확인돼요? 이게 매치 함수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인덱스는 뭐라고요? 해당 범위에서 특정한 해당 범위에서 특정한 행에 들어있는 데이터 내용. 매치는요, 해당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몇 번째 행 또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 수치로 행이나 열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매치예요. 됩니까? 예, 그 정도 알아두면 완벽해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컬럼은 셀 나오죠. 그러면 해당 셀에 현재 열이 몇 번째 열이다. 열 번호. A열이면 1, B열이면 2. 이렇게. 그 다음에 로우 셀 하면 현재 셀 번지의 행 위치, 행 번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C의 5번지다. 그러면 뭐예요? 5니까. 행은 5번지 행. 5가 출력되는 겁니다. 요거예요. 요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얘처럼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온 건 또 나와요. 어려운 대신에. 자, 기출문제 갑시다고. 1번 문제 다음 중 환자번호 C2에서 C5예요. 자, 얘를 이용해 성별 D2에서 D5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걸 다 계산할 거예요. D2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지 않은 거 단 환자번호의 네 번째 문자가 M이면 남, F면은 여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1번 문제. 여러분 항상 요거 if 보이죠? if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조건, 쉼표 인수일. 조건이 참이면 남, 아니면 여. 그죠? 자, 그럼 조건이 뭐예요? mid C2의 몇 번째? 네 번째. 0, 하나 빼기 M, M이네요. 이게 M하고 똑같니? M하고 똑같죠? 그러면 남을 출력해라. 그럼 답은 뭐예요? 1번은 남이 나와요. 그 다음 2번. 는 인덱스. 자, 인덱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덱스는 어떻게 돼요? A8에서 B9번지를 범위로 지정해라. 이 범위예요. 이 범위에서 그 다음 뭡니까? 몇 번째 줄 나오는 거죠. 자, 몇 번째 줄이냐? 아이고, 여기서 매치가 나왔군요. 자, 몇 번째 줄인지 매치가 나왔는데요. 매치 미드 C2. 자,
매치 함수 찾고자 하는 값 맞죠? mid C2, 4,1 C2의 네 번째 글자에 하나 뭡니까? M이죠. 바로 M이라는 글자를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A8, A9 이 범위에서 M은 어디 있느냐? 바로 첫 번째 줄에 있죠? 네. 그래서 이 매치 함수는 결국 1을 나타냅니다. 1. 그러면 인덱스 A8에서 A9 이 범위에서 1행 2열의 값. 그럼 1행 2열의 값이니까 뭐예요? 1행 2열의 값 남이네요. 남. 오, 어렵다. 예, 남. 그럼 1번, 2번 모두 남이네요. 그 다음에 3번을 또 봅시다. 3번은 뭐예요? vlookup 찾아라. 뭡니까? 찾고자 하는 값 mid C2, 4,1 C2의 네 번째 글자 M을 찾아라. 어디서 찾아요? A8에서 B9 이 범위에서 찾아라. M을 찾아라. 그리고 2열의 값을 가져와라. 그럼 M을 찾겠죠. 찾은 다음에 1열, 여기가 2열의 값을 읽어와라. 단, M하고 똑같은 글자 찾아라. twice. 그죠? 그럼 얘도 남이에요. 그럼 답은 4번이란 얘긴데 왜 그럴까요? 자, 는 if 에러는 에러가 발생하면 요 값을 실행하고 에러가 아니면 요 값 그대로 출력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안에 내용 봅시다. if search C2, M. 여러분 search 함수 뭐예요? 찾아라. M이라는 글자를 C2에서 찾아라. 이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문법 맞아요? 이거요? 네. 이 문법 맞아요? 모르겠는데 이걸 알아야지 이거는 쉽게 풀어요. search는 찾고자 하는 문자, 쉼표, 원본. 그러니까 이거 search M 쉼표 찍고 C2 이렇게 써야 돼요. 거꾸로 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search C2에서 M의 위치를 찾아라. 그죠? 그 찾아서 어떻게 해요? 그 값을 찾아가지고 이 값이 있는지 찾아라. 그럼 찾으면 뭐예요? 있으니까 얘는 true를 표시합니다. true예요. 있단 얘기예요. 있으니까 어디 있어요?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있어요. 4는 0이 아니에요. 그러면 true로 인식합니다. 남이라는 글자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 순서가 틀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답 4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여러 번 나왔던 문제고 난이도 좀 어렵지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A8 셀에 아래 함수식을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자, 눈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범위에서 카운트 블랭크 A1에서 A7 여러분 요 범위에서 빈칸은 몇 개? 하나, 둘. 그럼 2예요. 2 플러스 카운트 A1에서 A7. 자, A1에서 A7에서 카운트 함수는 숫자하고 날짜의 개수를 센다 그랬죠. 그럼 숫자하고 날짜가 몇 개? 2개. 그럼 2 플러스 2니까 뭐예요? 답은 4. 그럼 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풀어요. 3번 아래 시트에서 수강생들의 학점별 학생수를 E3, E7 영역에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했대요. 다음 중 E3 셀에 입력한 수식으로 옳은 거. 자, 여러분 딱 보니까 뭐예요? A 학점이 몇 명인가? 여기서 개수를 셌네요. 그럼 이거 조건에 따라 개수를 세는 거니까 count if 어떤 거? count if 따라서 실제로 답이 될 애들은 3번이나 4번. 그럼 여러분 count if 공식 어떻게 돼요? 먼저 조건 범위, 그 다음 해당하는 조건. 그럼 답 몇 번? 4번. 됐죠? 네, 이거 문법만 알면 쉽게 풀어요. 4번 문제 다음 중 학점 B3에서 B의 10번지를 이용하여 E3에서 E7번지 영역에 학생 수만큼 별표, 클로바 기호를 표시하고자 할 때 E3 셀에 입력해야 할 수식으로 옳은 거. 여러분 이거 repeat 함수인데요. repeat 함수는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repeat는 제가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는 repeat 그 다음에 다시 한번요. repeat 가로 열고 repeat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따옴표 열고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글자를 반복하겠다. 반복 개수는 5개 반복할게. 가로 닫고 엔터 치면 5개 A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네, 요거예요. 이 간단한 함수인데
중요한 거는 학생 인원수만큼 이 개수를 반복하는 거죠. 즉 반복할 문자 클로바 쉼표 찍고 몇 개를 반복할 거니 count if로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법 맞는 게 1번과 3번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count if 조건 어떻게 써요? count if 쓰고 그 다음에 요거 범위 맞아요? 이 위에 문제 응용한 거라고 보면 돼요. 아, 그러네. 그럼 얘하고 문법 똑같은 거 고르면 되죠. B3에서 B의 10,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어떻게 됩니까? D3하고 똑같은 거 개수. 됐죠? 답 몇 번? 3번. 문법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여러분 이 사과나무 수학량 문제는요.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올해도 나왔고 예, 많이 나왔어요. 2020년도에도 나왔고 많이 나왔던 문제. 자, 사과나무 문제가 나오면 답 곧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평균 수확량을 구하는 경우 나머지 색과 다른 거. 어려운 건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예. 자, int 함수는 뭐냐면은 정수로 표시를 해요. 근데 그냥 정수가 아니라 낮은 값의 정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낮은 값의 정수요.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7.8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는 int 가로 열고 7.8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8이 아니라 7이 나온다고요. 무조건 낮은 값으로 정수를 표시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예를 들어 4.8이면요. 마이너스 4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5가 나올까요? 어떤 게 더 작아요? 마이너스 5가 작죠.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나와요. 이해돼요?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자, int, d-average가 나왔네요. 자, d-average를 구합니다. A1에서 F7. 자, 범위.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 여기 끝까지 범위 다 잡아요. 여기서 5번째 필드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5번째 필드가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수확량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건, B1에서 B2. B1에서 B2는 종류가 사과. 됐죠? 그러면 종류가 사과인 애들의 수확량의 평균을 구하겠대요. 그럼 18, 10개, 10개. 그럼 뭐예요? 총 38이에요. 그죠? 38 나누기 3 해보세요. 그러면 12. 아무튼 666 나오겠네요. 그럼 답은 뭐예요? 12가 나와요. 1번은. 맞아요? 예. 그 다음에 2번 트렁케이트가 나왔죠. 트렁케이트도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예, 버린다는 얘기예요. 얘 라운드 다운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소점이 5.6이다. 그러면 버리고 그냥 5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자, 뒤에 에버리지 A1에서 F7, 5, B1에서 B2. 자, 여러분 어때요? 답은 똑같이 12.666 나오겠네요. 자, 트렁케이트니까 뭐예요? 얘도 다 버리니까 12가 나와요. 그 다음에 는 라운드 뒤에 에버리지 이게 다 똑같죠? 그럼 이것도 12.666. 자, 여기서 콤마 12.666 나왔는데 콤마 0이니까 뭐예요? 여기까지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라운드니까 뭐예요? 반올림해서. 그럼 얘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13이 나오겠네요. 그죠? 예, 13이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4번은요. 늘 라운드 다운 뒤에 버리지. 라운드 다운도 다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2.666인데 콤마 0이니까 뭐예요? 다 버려라. 그럼 답은 12가 나와요. 그쵸? 예,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아래 워크시트는 수량과 상품 코드별 단가를 이용해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D2 셀에 사용될 수식으로 옳은 거 여기 요걸 구한 거예요. 단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수량은 여기 나왔네요. C2 곱하기 그 다음 단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Vlookup으로 찾아야 돼. 그죠? 그러면 AA10을 이 범위에서 찾아야 되죠. 따라서 찾고자 하는 값 B2가 먼저 나와야 돼요. 콤마 원본 데이터 범위 B8에서 C 10번지까지. B8에서 C10 절대 번지 똑같네요. 콤마 단가는 1열 여기가 2열이죠. 2열 값. 그 다음에 뭐예요? 똑같은 값을 찾아야 되죠. false. 답 몇 번? 3번. 문법이에요. 오히려 이런 문제는 쉬워요. 자, 7번 다음 중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옳은 거.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left, mid, sound of music, 5, 6, 3. 결론은 뭐예요? 왼쪽에서 세 글자만 읽어와. 이게 결론이죠. 자, 어떤 내용이냐? 원본이 mid, sound of music의 5번째 글자부터 6개. 하나, 공백도 한 칸이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네요. 여기서 세 글자를 읽어와. 그럼 여기서 세 글자는 D 한 칸 띄고 O. 요게 답이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2번 mid, right. 자, mid 가운데에서 두 번째부터 세 개를 읽어오란 얘기죠. 원본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right, sound of music, 7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오른쪽에서 7개. 그러면 요거 5개죠. 6개, 7개, 요거네요. 요거 7개인데 요 데이터에서 두 번째부터 하나, 둘, 두 번째부터 3개. 그러면 하나, 공백 하나, M, U. 요 데이터. 어때요? 아이고, 맞네요. 2번이 답이네요. 옳은 거. 3번도 읽어보기를 원해요? right. 자, 오른쪽에서 세 글자 읽어와. 그러면 원본이 뭡니까? mid, sound of music, 3. 3은 뭐예요? 세 번째부터 7개를 읽으란 얘기죠. 하나, 세 번째부터 하나, 둘, 셋, 공백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서 세 개를 오른쪽에서 읽으라니까 뭐예요? 오브, 공백, 요렇게. 틀렸죠? 4번은요. middle, left. 자, 얘는 중간에서 두 번째부터 세 개를 읽으라 그랬습니다. 자, left, sound of music 7. 왼쪽에서 7개. 그러면 여기 5개, 6개, 7. 여기까지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두 번째부터 세 개니까 뭐예요? OUN. 이게 답이 되죠.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 이 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8번 시스템 현재 날짜에서 연도를 구하는 거. 여러분 이거 연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현재 날짜를 구하는 함수는요. 자, 이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날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날짜를 구하세요. 는 나오는 현재 날짜와 시간. 그 다음에 는 today. today는 현재 날짜만 보여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연도를 요 날짜에서 연도만 구하고 싶어요. 이어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이어 현재 날짜에서 연도를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현재 날짜에서 월만 구하고 싶어요. month 함수 돼요? 현재 날짜에서 일자만 구하고 싶어요. day 돼요? 이겁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에서 현재 이거를 이제 현재 날짜는 뭡니까? today 함수나 now 함수가 나오면 되죠. date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거는 날짜 데이터로 변환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today 요거네요. 그럼 이 today 함수에서 연도만 구한다? 이어. 항상 결론이 바깥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자, 9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부산 대리점의 판매 수량의 합계를 D11번지 셀에 구하기 위한 수식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D의 11번지의 판매 수량의 합계면은 자, sum D2, D4, D9. D2 부산이죠. D4 부산이죠. D9 얘네를 더해라. 부산 대리점 합계만 나오겠네요. sum if A2에서 A9 자,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에서 조건 부산에 해당하는 애들만 딱딱딱 얘가 선택하겠죠. 거기서 D2에서 D9의 합계를 구해라. 그러면 해당하는 행의 합계만 구해주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답이 1번처럼 나오게 돼요. 그럼 Dsum은요. Dsum A1에서 D9 전체 범위 이 범위에서 D1이 뭐예요? 판매 수량의 합계 D1 맞아요. 그 다음 조건은 뭡니까? A2만 찍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A1에서 A2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요 조건이 틀렸어요. 답 3번입니다. sum if는요. A2에서 A9 범위 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조건 A2 그 다음에 D2에서 D9에서 합계. 맞아요. 됐죠? 부산 대신에 A2 쓴 겁니다. 2번과 4번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답 3번이고 그 다음 정렬과 필터링 나오는데요. 정렬은 가나다라마바사 차례대로 나열하는 걸 말합니다.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행 단위로 정렬이 됩니다. 정렬 방식은 가나다라마바사 오름차순, 하타파, 내림차순. 그 다음에 셀 값에 따라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영문자, 대소문자를 구분해서도 여러분 요거 옵션을 누르면요.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렬 방향을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소문자가 우선순위를 먼저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 정렬을 할 때 병합이 되어 있으면 병합된 셀은 정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필터가 있는데요. 필터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쭉쭉쭉 뽑아서 보겠다 이겁니다.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린다면 자동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여드릴까봐요. 자, 요거 잠깐 숨겨놓고요. 이렇게 숨김하면 숨겨져요. 자, 자동 필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서 자동 필터, 바로 필터 요거 깔때기 요거 누르면 자동 필터예요. 이렇게 목록 단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소속이 영업 일부인 것만 찾아라. 영업 일부 이렇게 제가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영업 일부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영업 일부 중에서 성명이 영업 일부 직원 중에 총 매출액으로 합시다. 총 매출액이 6천 이상인 애들만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업 일부를 만족하면서 총 매출액. 참고로 여러분 문자와 숫자, 데이터 형식에 따라 필터 형식 달라져요. 숫자 필터라고 뜨죠. 크거나 같다 얼마 6천 이렇게 쓰면은 확인. 영업 일부 중에서도 6천 이상인 매출액의 합계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됩니까? 그럼 이거는 뭡니까? 영업 일부를 만족하고 6천 이상 AND 조건이 기본이에요. 즉 자동 필터에서 여러 개 여러 필드에 대한 필터링은 AND 조건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필터링에 대해서 요거 필터 지우기 이렇게 누르면은 다시 원상복구 됩니다. 확인돼요? 그리고 필터링 조건을 할 때는 색상을 기준으로도 필터링을 할 수 있고 텍스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문자를 이용해서도 끝문자, 시작문자 이렇게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명 같은 경우 제가 시작문자 하 이렇게 쓰면은 하시성을 가진 사람만 검색해줘 하 또는 하 별표 이렇게 써도 됩니다.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하시성을 가진 애들만 필터링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현재 워크시트 위에서 쉽게 필터링 할 수 있는 애가 자동 필터링입니다. 됐어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고급 필터링이 참 잘 나와요. 고급 필터는 자동 필터에 비해서 보다 복잡한 조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필드를 결합하여 조건을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원본 데이터와 다른 위치에 고급 필터는 이게 됩니다. 원본 데이터와 다른 위치에 추출된 결과를 표시할 수 있고 조건에 맞는 특정 필드만 추출할 수가 있다. 이게 고급 필터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조건을 같은 행에 이렇게 쓰게 되면 뭘로 인식한다? AND 서로 다른 행, 즉 필드 이름은 나란히 쓰되 조건을 이렇게 서로 다른 행에 위치하면 OR로 결합됩니다. OR은 뭔지 아시죠? 또는 이런 뜻이에요. 즉 여기서 이건 제가 보여드리죠. 자, 이해를 곧바로 하는 게 좋으니까요. 제가 여기다 여러분 조건을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요? 필드 이름 똑같아야 돼요. 소속으로 쓰겠습니다. 소속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매출액이 있다고 합시다. 총 매출액입니다. 필드 이름이 틀리면 답이 또 안 나와요. 총 매출액. 그럼 이렇게 필드 이름은 나란히 써야 돼요. 그리고 조건이 소속이 영업 2부 이렇게 제가 썼단 말이에요. 영업 2부. 그리고 영업 2부이면서 총 매출액이 4천 미만인 애들만 필터링 해달라. 이렇게 조건을 썼어요. 그럼 이건 뭔 뜻이에요? 영업 2부를 만족하면서 영업 2부이면서 4천 미만 매출액이. 그죠?
요겁니다. 그러면 자 A1에 커서 갖다 놓고 데이터에서 그 다음 뭡니까? 고급 이렇게 눌러줘요. 범위 번쩍이 돌아가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가 된다고요. 조건 범위는 바로 조건식 범위 요거 범위 이렇게 지정.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필터링 된 결과를 A의 21번지에 보여주겠다. 확인 이렇게 누르면 보세요. 아 영업 2부 3310 4000 미만 확인되죠? 예, 이게 고급 필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아래에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아래에다 쓰면 이렇게 쓰면 이거는 영업이부이던가 또는 영업이부가 아니더라도 총 매출액이 4천 미만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만족하던가 요거에 만족하던가 5월 이해돼요? 요건 나란히 쓰고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눈에 들어옵니까? 이건 엔드 생년월일이 1979년 12월 31일 이후이면서 성별이 남자. 이거는요. 이름이 한시성을 가졌든가 또는 성별이 여. 그럼 한시가 아니더라도 여면은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end는 나란히 쓰고 OR은 한 줄 아래 쓴다는 거 꼭 기억하고 문제 봅시다. 바로 이런 문제예요. 자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는 뭡니까? end예요. end 나이가 50세 이상. 그러면 근무기간 나이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나란히 써야 됩니다. 이런 거 다 틀렸어요. 나란히. 그 다음에 근무기간이 15년 이상 이렇게 써야 되죠. 이면서 나이가 50세 이상 나란히 써야죠. 답 몇 번? 3번. 이거는 5알이에요. 2번 다음 중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최대 64개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겠죠. 띵. 글꼴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 대상 범위에 병합된 셀이면 정렬할 수 없다 그랬죠? 없습니다. 이 예문은 여러 군데서 나왔고요. 숨겨진 행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나 숨겨진 열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숨겨진 행열 모두 정렬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필터 기능을 이용하면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들 중 특정한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을 워크시트에 표시할 수 있어요. 자동 필터에서 여러 필드에 조건을 지정하면 각 조건들은 AND로 설정됩니다. 고급 필터를 실행하는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다른 곳에 추출할 수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고급 필터가 적용된 결과표를 정렬할 경우 뭐라 그랬죠? 제가 숨겨진 행열은 정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4번 다음 중 아래 고급 필터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러분 국사 영어 평균이고 이거 나란히 썼네요. 해석합시다. 국사가 80점 이상이면서 영어가 85점 이상. 이렇게 쓴 거 어디 있습니까? 국사가 80 이상이면서 영어가 85 이상. 아 요거네요. 그리고 나란히 아니네요. 한 박자 아래 또는 평균이 그럼 이거나 이렇게 써야 되죠. 또는 이거나 평균이 85 이상. 답 몇 번? 3번. 그 다음에 5번 문제.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조건을 설정한 고급 필터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러분 나란히 썼네요. 해석합시다. 소속이 영업팀이 이거 뭔 표시? 아니고 아니면서 똑같은 말이에요. 영업팀이 아니면서 1번이네요. 그죠? 아니면서 근무 연수가 20년 이상. 답 몇 번? 1번. 올해 나온 문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계산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렬, 필터링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관련 기출 문제도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주세요.